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힘이라는 걸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지금 설명한 모든 것들은 벡터예요. 여러분들이 벡터 합성이라는 과정도 이해하셨고요. 두 번째는 벡터분해도 이해했다. 그러니 비스듬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얼마? 20의 속도로 던져. 지평면으로부터 수평면으로부터 30도 방향이야. 그러면 이 공은 어떻게 날아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죠. 기억나냐? 자, 그랬을 때 얘는요, 수평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던진 것과 같은 효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가 얼마? 이거 이렇게 분해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수평 방향의 속도 얼마입니까? V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얼마? 10루트 3의 빠르기로 등속도로 날아가요. 맞습니까? 네. 수직으로는 얼마의 속도로 던진 것과 같은 효과? 네. V 사인 세타니까요. 10의 빠르기로 던진 효과죠. 맞아. 네. 그러면 얘는 10의 빠르기로 던졌으니까 몇 초 동안 올라가? 1초. 그러다가 몇 초 만에 내려와? 1초.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총 걸린 시간 몇 초? 2초. 그러면 2초 동안 얘가 날아가는 수평 거리는 얼마야? 20m. 그렇죠. 됐잖아요. 수평으로 등속운동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루트 3이라는 빠르기로 2초 동안 날아가네. 그래서 수평으로 간 거리는 20루트 3m를 가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수직으로 올라간 거리는 얼마일까? 1초 동안 올라간다 했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1초 동안 낙하한 걸 찾으면 되죠. 네. 자, 1초 동안 낙하할 때 자연하게 하는 거니까 V, T 1초 되는 거 얼마? 10 올라간 높이 얼마? 5m. 아, 이 높이가 5m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최고점에서의 속도 얼마? 네, 최고점에서는 수직 속도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속도만 있어? 수평 속도만 있어. 수평 속도 얼마야? 10루트 3. 그러니까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10루트 3. 알겠습니까? 네. 자, 바닥에 닿을 때 속도 얼마니? 라고 하면 우리 알아요.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요, 사실은 아래 방향으로 얼마? 10. 수평 방향으로 얼마? 10루트 3. 요거 합성하면 되죠? 되겠냐? 네, 이거 합성하면 되는데 이때 이 각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어느 각도입니까? 이 각도가 30도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합성하시면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얼마입니까? 20. 알겠어?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공기저항 없다면 던질 때와 바닥에 떨어질 때 빠르기는 어떻다? 같다. 방향만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바로 이 벡터의 합성과 분해로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합성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그 분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벡터를 더하는 한 벡터를 했단 말이죠. 벡터 합성으로. 그러면 이것과 반대말은 뭐야? 차벡터. 오명아,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해? 불러.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벡터를 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걸 차벡터라고 한다고. 맞냐? 네. 그래서 보시면요, 어떤 애가 이쪽 방향으로 V0 이거 얼마라고 할까요? 10. 됐어. 네. 어떤 애는 이쪽 방향으로 V 나중 속도 이거 1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건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수 계산하는 방법이죠. 나중 속도에서 됐어? 뭐 하세요? 처음 속도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더하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이쪽 방향이에요. 됐어? 네. 이거 합성하시라고요. 그럼 어느 방향?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얼마? 얼마입니까? 이거 10, 이거 10, 얘 얼마? 10루트 2. 됐어? 네. 그래서 얘 속도 변화량은요, 선생님 10루트
방향으로요. 알겠습니까?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이렇게 바뀌는데 2초 걸렸어요. 그러면 걸린 시간 t로 나누시면 가속도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속도 방향 이 방향이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10루트 2를 2초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5루트 2가 얘의 가속도예요. 되겠니? 이렇게 끌고 가라. 이렇게 끌고 가라. 되겠죠? 그래서 차 벡터는요. 네,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더하라는 뜻이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속도의 변화량을 구해야 되고 속도 변화량은 차 벡터로 해결하는 거다. 그동안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너무 심플했지만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일 때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평행사변을 그리시면 된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합 벡터, 차 벡터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벡터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힘 하고 있으니까 힘 마무리할게요. 중학교 때 배운 힘 6개라고 치자. 불러봐. 중력, 부력, 마찰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 맞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요. 힘이 왜 생겼어? 그 힘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따라 힘을 6개로 나누는 거예요. 힘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따라 6개의 힘으로 나눕니다. 자, 근데 이러한 힘이라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6개로 본다. 근데 이런 힘을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힘을 분류해 보세요. 요번에 출석 면담에서 더럽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힘을 분류해봐 라고 합니다. 그 6개의 힘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신기한 거 아세요? 중학교 이런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는 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니자. 자, 힘을 분류하는데 모든 것들을 분류할 때는 기준을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나눌 때도 기준이 상태로 나눌 거냐? 그래서 순물질이냐 혼합물로 나눌 거냐? 이거에 따라 분류가 다 달라요. 자, 이것처럼 힘을 분류하는데 힘을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접촉, 해야, 작용 하는 힘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과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는 힘. 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그 6개의 힘 중에서 꼭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 있다? 3개? 불러봐. 그렇죠. 마찰력이라는 건 물체와 바닥면이 접촉되어 있어야 작용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 중에 첫 번째가 마찰력이에요. 또 부력이에요. 부력은 물속에 물체가 들어가 있어야 부력을 받거든요. 맞죠? 네. 세 번째요. 탄성력. 용수철과 물체가 접촉되어 있어야 용수철을 변형시켜 탄성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라는 건 바로 뭐다? 중력이다. 그러니까 지구 위를 날아다니는 새는 중력 받니 안 받니? 받죠 이 새끼야.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전기력. 자기. 이거죠. 되겠어. 이렇게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 있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3개로 되게 균형 있게 나눌 수가 있죠. 그 중에서요.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는 이 3가지 힘을요. 얘하고 얘네들로 나눌 수도 있다. 기준이 뭐게? 아니 뭘 펑펑 돌려봐. 뭔가 있어. 중력은 단계는 인력밖에 없지. 근데 전기력과 자기력은? 그렇죠. 얘는 뭐냐? 저는 전기력이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신도림 손
아우 우리 신도림은 없어. 생기부에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많이 다는 게 좋을까 적게 다는 게 좋을까? 왜냐하면 출석면허는 생기부에 적혀있는 걸 질문하시면 생기부에 내용이 적당히 들어가 있어야 돼. 생기부에 내용이 없으면 아무거나 질문하셔. 그 선생님 머리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기부에 내용이 너무 많으면 그거 다 공부 안 돼. 뒤져. 적당히 쓰셔야 돼. 그리고 안 한 것들을 막 한 것처럼 써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잘 써주고 그럼 낭패야. 한 것만 써주셔야 되는데 기억도 안 나는 행위를 내가 했대. 큰일 나는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작가의 고통이 들어가. 면접 봤는데 이건 제가 안 했는데 우리 선생님 써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 일단 내가 한 걸로 쳐야 되거든. 그럼 작가의 고통이 들어가 이제 그때부터. 신도림에서요. 이 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올해. 우리 학원에 신도림이 7명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3명이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저 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 새끼들이.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저거 낱낱이 질문하면 헝아들 허벌나게 잘 계산합니다. 말도 들어도 나요. 근데 저 힘을 분류해봐 이랬어요. 저 4개의 힘을 분류해봐. 그랬더니 이제 학원에서 배운 게 이거라서 헝아들이 분류했죠.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 3개와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했어. 또 다른 분류도 얘기해봐. 그랬어요. 뭘까요? 근데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우리 원에서. 뭘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만큼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 요만큼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는 힘.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는 힘은 뭐? 보존 힘.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을 이 보존 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들이 모았다 해쳤다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현란하게 막 유연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셔야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는 힘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드렸어요. 이제 마찰력에 한번 해보자.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일상생활에서 마찰이라는 건 100%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마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오류 이런 것들을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찰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물투 과정에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올라오면 선생님하고 하이탑 2를 배우실 건데 그 과정에도 얘는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소서 쓰려면 얘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해봐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힘이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이다. 탄성력이나 중력이나 정비력, 자기력은 그래서 실제로 하이탑 1, 2에 다 있지만 마찰력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 일상생활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찰력. 자, 마찰력이 뭡니까? 마찰은 접촉되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됐어? 네. 접촉되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그게 땅바닥과 물체여도 상관없어요. 접촉되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다. 마찰력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운동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경사면에 만약에 마찰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물체가 밀려 내려간대요. 마찰력 방향 위쪽이죠. 내가 물체에다가 실을 줘서 물체를 끌고 올라간대요. 마찰력 어느 방향? 아래쪽 방향. 알겠어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물체 A요, 이물체 B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 마찰력을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중력을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맞아. 그거의 반대로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누가 더 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더 크니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더 크니? 같지 새끼야! 작용 반작용이니까! 맞다. 이런 거. 작용 반작용이란 소리야. 그러니 A와 B 사이의 마찰력은요. A가 받는 마찰력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풀어서 얘기하면 A가 받는 마찰력은 B가 A를 뭐야? 당기는 힘이야. 그 얘기야. 하지마 이 새끼야! 그러면서 당기는 힘이야. 그게 마찰력이야.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B가 A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 그래서 얘가 이제 굴러 내려간다면 마찰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 마찰력이라는 게 B가 A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야. 그 똑같은 크기의 힘이 돼서 B한테도 작용을 하겠죠. A가 B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마찰력 같은 크기로 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힘이 생긴다. 마찰력이라는 건 이런 건데,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마찰력. 마찰력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가 있는데 어떤 수평면 위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질량이 m이에요. A라는 물체가 있어요. 땅바닥에 있단 말이죠. 그럼 땅바닥과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치자. 이 마찰력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건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 뭐요? 거칠기요. 이거죠. 라고 해서 마찰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인자가 바닥면의 거칠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네. 그 거칠기를 물리학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를 마찰 개수라고 해요.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친 정도를 마찰 개수라고 하고 우리를 뮤라고 써요. 뮤. 그래서 어떤 애는 마찰 개수가 0.1인 면이 있고요. 어떤 애는 마찰 개수가 0.3인 면이 있어요. 우와. 자, 그러면 A보다 B가 3배 더 거칠구나.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마찰력은 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거칠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얼음판보다 시멘트가 훨씬 더 거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그 거칠기를 우리가 마찰계수라고 하고 뮤라고 쓰는데 그 마찰계수가 클수록 훨씬 더 거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바닥면에 물체를 놓습니다. 하나는 1kg짜리, 하나는 10kg짜리. A와 B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누가 더 마찰력을 크게 받을까요? B가요. 됐어요? 그럼 마찰력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물체. 아니요. 바닥을 누르는 힘! 무게요. 이죠. 질량은 힘이 아니에요. 질량은 힘이 아니에요. 힘은 무게죠. 그래서 바닥을 누르는 힘. 됐죠? 그 바닥을 누르는 힘.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는 무게라고 했지만 우리 무게라고 안 합니다. 바닥을 누르는 힘을 우리는 대문자 N이라고 쓰고 이걸 수직항력 이렇게 하죠. 왜냐면 이게 무게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정신 차려! 자, 물체가 만약에요. 수평면에 놓여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바닥을 누를 수 있는 힘은 물체의 무게만큼인 거죠. 됐어? 그래서 무게예요 라고 하죠. 물체의 무게가 수직항력이 될 거야. 근데 이 물체가요 경사면에 있다고 치자. 10kg짜리 물체가요 경사각도 30도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마찰이 작용하는 면은 이 면이죠.
뒷면을 90도로 누르는 힘이 마찰력의 크기를 만들어요. 근데 봐,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 일로 작용해. 그러면 경사면하고 90도야? 아니잖아. 그치? 경사면과 90도 방향의 힘은 이 힘이야, 이 힘. 그래서 중력이요. 경사면을 90도로 누르는 힘과 이 힘으로 분해가 되죠. 그 중에서 이 힘의 크기가 얼마나 있어요? mg 콩 눌러 세타. 얘가 수직 강력이야. mg 콩 눌러 세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사면에서는요, 바닥을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mg가 아니고 mg 코사인 세타만큼이 마찰력의 크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찰력은 바닥면을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만든다. 그게 일반적으로 수평면에서는 무게이지만 항상 무게는 아니더라. 경사면에서는 mg 콩 눌러 세타가 수직 항력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서 영재 문제 슬쩍 볼게요. 여기서 몇 명은 영재를 쓰셔야 돼서 1Q짜리 있어요. 바닥을 누르는 힘이 얼마입니까? 10N이죠. 근데 저 이 상태에서 살짝 물체를 들어 올릴게요. 얼마의 힘으로? 3N의 힘으로 들어 올릴게요. 그럼 실제로 이 A라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얼마입니까? 7N밖에 안 돼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7N에 해당되는 마찰력을 만듭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마찰력의 크기는 그 물체가 바닥을 실제로 누르는 힘에 의해 결정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수직 항력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물체의 무게만큼이다. 근데 경사면에서는 mg 코사인 세타만큼이고요.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때는 중력에서 이 힘을 뺀 만큼이 수직 항력이 된다. 그만큼 마찰력을 만든다. 자, 그렇다면 마찰력의 크기는요, 이런 식으로 바닥면의 거칠기, 그 다음에 바닥을 누르는 힘, 이거에 의해 결정돼요. 또요! 선생님 A를요 뉘어놨어요. 한 번은 A를 세워놨어요. 알지? 마찰력의 크기는 가변과 더 커요? 낙변과 더 커요? 아니면 같아요? 같아요. 바닥면의 거칠기 똑같고 수직 항력 똑같다면 바닥을 닿는 면적은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거 상관없어요. 바닥면을 넓게 닿든 좁게 닿든 마찰력의 크기는 영향을 안 준다. 알겠어? 그래서 세 번째 접촉. 상관없다. 마찰력은 접촉 면적은 상관없어. 알겠어? 넓게 닿든 좁게 닿든 면적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찰력이 결정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마찰력의 크기 어떻게 계산할까? 모든 힘을 대문자 F로 쓰는데요.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서 소문자 F로 써요. 그래서 소문자 F로 쓴다고요. 근데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요,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한 만큼.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요.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하면 마찰력이 나와. 그래서 그 마찰력을 이렇게 계산해서 얻을 수 있어. 자, 근데 마찰력의 종류가 마찰력의 종류가 있는데 마찰력의 종류. 자, 바닥에 있는 물체를 여기에 바닥에 있는 물체가 있는데 10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치자. A. 자, 첫 번째 멈춰 있었는데 내가 16N의 힘을 줬어. 이 새끼 안 가. 마찰력 얼마? 10이냐 10보다 크냐 10보다 작냐? 10이냐 10보다 크냐 10보다 작냐? 10이죠. 왜? 정지라면 합력이 얼마여야 되니까? 0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16N의 힘을 줬는데 안 간다면 이 새끼 반대 방향으로 16N의 힘이 작용하는구나. 그러니까요. 16N의 힘을 줬는데 안 갔네. 그래서 내가 이제 20N의 힘을 줬어. 근데 이 새끼 안 가. 마찰력 얼마? 20. 그래서 정지 상태일 때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큼이 마찰력을 작용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어떤 병신 새끼들이요, 20N의 힘을 주니까 안 갔대. 마찰력이 그게 얼마니? 라고 물었더니 20보다 커요. 이렇게 하는 순간들은 뒤진다. 만약에 20N의 힘을 줬는데 안 갔는데 마찰력이 20보다 크면 뒤로 가 이 새끼야. 그런 신기한 일을 발생시키면 안 돼. 알겠어? 네.
그래서 안 간다는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합력이 0이라는 얘기고 자, 마찰력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을 마찰력을 정지마찰력 이렇게 얘기해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마찰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지마찰력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공간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지되어 있다고 치자. 10N의 힘을 줬는데 안 가. 마찰력도 10이야. 20N의 힘을 줬는데 안 가. 마찰력도 20이야. 알겠어? 정지되어 있을 때는 네가 주는 힘만큼 마찰력이 생겨. 맞죠? 그럼 이 새끼는 계속 버텨요? 그러진 않죠. 어느 정도 힘을 주면 그 순간부터는 가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까지 버텼냐면 얘가 30N의 힘을 줄 때까지 안 갔어. 근데 30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을 주면 그때부터 가. 그럼 얘는 언제까지 버틴다는 거야? 30N까지는 버틴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가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지 마찰력 30N. 이 새끼를 우리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정지 마찰력 중에 제일 큰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최대 정지 마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까지 견뎌. 그 힘까지는 버틸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0.00001이라도 더 큰 힘을 주는 그 순간부터 움직여. 그래서 물리에서 가장 무식한 표현을 씁니다. 얘는 30까지는 안 가고 30부터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무식한 표현이죠. 30까지는 안 가! 30부터 가! 알겠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30N 나오면 간다고 해요?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물어봐 이 새끼야. 걱정을 말아. 알겠어? 30까지 안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버틸 수 있는 최대한 힘이 30N이라고 치다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 자, 그거보다 큰 힘을 주는 순간부터 가죠. 그래서 가는 운동하는 공간이 생겨요.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우리 마지막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찰력의 종류는 3가지야.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거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운동 마찰력은 어떤 줄 아세요? 무조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무조건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그 힘이 작아합니다. 예를 들어 얘 운동 마찰력이 16N이라고 치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래서 마찰력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훅 떨어져서 운동 마찰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 마찰력은 속력이 느릴 때 작용할까요? 빠를 때 작용할까요? 속력 상관없이 똑같은 마찰력이 작용할까요? 속력 상관없어요. 운동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 똑같은 크기의 운동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알겠어? 네, 이건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있어야지 멋진 아이들일 텐데, 자, 아빠가요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시켜놨는데요. 아빠 차 앞에 누가 이중 주차를 이렇게 해놨죠. 그럼 아빠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를 밀어야죠. 그리고 나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빠가 나가게 너 앞에 있는 차 좀 밀어! 그랬어요. 앞에 있는 차가 무서워요. 그래서 혼자 막 힘을 줘서 미는데 애새끼 안 굴러가. 아빠 도와주세요. 안 굴러가요. 그래서 아빠까지 나와서 밀었다? 그래서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구르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나 혼자 한 손가락으로 밀어도 애가 가. 아까까지는 안 가는데. 왜? 얘를 움직일 때까지는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의 힘을 줘야 되지. 그리고 나서 한 바퀴가 도는 그 순간부터는 무슨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훨씬 적은 힘으로 가거든요.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그 중에서요. 정지 마찰력은 계산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주는 힘과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는지를 보시면 그 마찰력이 크게 나와요. 알겠어?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계산한다. 얘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요. 마찰 계수에다 수직 항력 곱하는 이걸로 하시면 돼요. 운동 마찰력은요. 운동 마찰력 똑같습니다. 마찰 계수에다 수직 항력 곱하면 돼요. 그럼 똑같은 값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때 마찰 계수가 두 종류예요.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할 때 작용하는 운동 마찰 계수 두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때 이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가 0.3이라고 치자. 운동 마찰 계수는 0.1이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요. 같은 물체와 같은 바닥이라도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가 다릅니다. 됐어?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려면 정지 마찰 계수 집어넣고 계산하셔야 돼요. 자, 해볼까요? 정지 마찰 계수 0.3. 자, 얘 수직 항력 얼마냐? 100N이지. 10kg니까. 맞아? 얼마? 30N. 보이죠? 운동 마찰 계수 얼마? 0.1. 수직 항력 얼마? 100. 그래서 운동 마찰력 얼마? 10N. 이런 느낌이야. 이 상태인 이 새끼한테요. 내가 이제 머리 돌려. 50N 힘 줄게. 그죠? 가속도 얼마냐? 구해. 가속도 얼마냐? 이 그래프 그대로 가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물체한테 내가 50N 줬어요. 가속도가 얼마예요? 얼마? 아미 구했나봐. 얼마냐 가속도? 아미는 4래요. 정한 가속도 얼마일 것 같아? 4일 것 같아요. 가온아 가속도 얼마일 것 같아? 응? 이 상태에서 50N의 힘을 줘. 멈춰있는 물체한테 50N의 힘을 줘.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가속도가 얼마냐가 문제인 거예요. 조한이는 영재 수료식을 갖단다. 자, 저 답이 4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빨리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가속도 얼마게? 4입니다. 4. 4가 맞아요. 경과대로 10분에 나가야 돼. 10분 후에 나가야 된다고. 자, 가속도가 4가 맞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이제 푸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50N의 힘을 줘요. 그럼 가니 안 가니? 가죠. 왜 가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을 줬으니까 라고 하는 최대 정지
최대정지 마찰력은 간다 안 간다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아무 의미가 없어. 됐어? 그래서 30보다 큰 힘을 줬으니까 이 새끼 가네. 그래놓고 최대정지 마찰력은 의미가 없어. 그럼 가면 그때부터는 무슨 마찰력이 작용하니? 운동 마찰력과 이쪽 방향으로 16분의 1이 작용. 알겠어? 그럼 알자임 얼마? 40. 질량 얼마? 10. 가속도 얼마? 4. 되겠니? 이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최대정지 마찰력은 간다 안 간다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그것 때문에 힘이 더 줄거나 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잴 수 있다라는 거,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마찰력의 종류이다. 이게 마찰력의 종류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거 최대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렇게 세 가지고요. 마찰력을 구하는 식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 하는 거다. 수직항력은 수평면에 있냐, 경사면에 있냐에 따라서 수직항력. 그래서 결정해서 넣을 수 있으시면 되죠. 되겠어?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근데 보면은 이렇게 바닥면이 있다, 물체가 있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 10kg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 계수를 모르겠어. 정지 마찰 계수를 모르겠어. 저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힘을 주고 가속도 움직일 때까지 네 가속도를 측정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운동 마찰력이잖아요. 그죠? 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알고 싶어요. 정지 마찰 계속 알고 싶어요. 움직일 때까지 힘을 주고 움직일 때까지 힘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소수 주제예요. 땅에서 이 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 계수 알고 싶어요. 정지 마찰 계수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체를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 당겨보고 싶은데 그게 사실은 용수철을 잡아당길 때 일정한 힘을 그래서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애들이 막 생각해서 쓰는 게 자수서인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널판지를 점점 그래서 물체와 바닥면 사이가 널판지로 되어 있다고 진짜 얘를 점점 기울여 세워 널판지를 점점 기울인다고. 그래서 널판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닥면을 점점 이렇게 기울이는 겁니다. 자,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의 각도에서 이 물체가 뭐하기 시작하겠니? 미끄러지는 순간이 생겨. 이때의 각도를 잡는 거야. 60도에서 미끄러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순간이고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그 순간에 왜 미끄러져? 라고 하면 이제 경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뭐가 작용하겠니? 경사력. 물론 MG 싹 내려가 세타가 작용하겠지. 근데 운동을 방해하는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겠니?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겠지. 그 크기가 같아지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뭐한다?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다. 맞죠?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때요. 정지 마찰 최대 정지 마찰력은 mg 싹 내려가 세타고요. 정지 마찰력 어떻게 구해요? 마찰 계수에다 수직항력이죠. 그럼 경사면에서 수직항력 뭐라 했어요? 수직항력이 뭐예요? mg formula 세타가 그랬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고 싶어요. 이유가 그러고 보면 이거 mg 날라가죠. 그럼 물값은 얼마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어쩌면 뭡니까? 탄젠트 세타가 마찰 계수. 그래서 이걸로 이해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탄젠트 세타 값을 시간 보고 네가 움직여. 선생님이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지 마찰 계수를 저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찰 계수는 경사면이 있던 없던 변하는 게 아니니까 경사면을 이용해서 마찰 계수 구하시고 그게 바로 수평면에서의 마찰 계수랑 똑같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겠구나 수평면에서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힘을 주면 움직이겠네? 그게 맞는지 확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온 것들 중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어요. 98!
99 이런 문제들이 싸그리다 그런 문제겠죠. 힘하고 상관 있는 거. 그 다음에 97페이지도 숙제였어요. 맞아요. 자 97페이지에서 꼬매가 책상 위에 돌을 올려놓고 돌과 책상 사이 작용하는 힘들을 나타낸 것이다. 책상 면에 돌이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 뭐가 작용하냐? 지구가 돌을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중력. 자, 지구가 돌을 10N의 힘으로 당긴다. 뭐 이런 힘이 있을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F1이야, F2야, F3야. 뭐가 같냐? F1. 이거겠죠.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 돌이 지구를 당긴다. 그거는 저기 밑에서. 그래서 지구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거는 그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구가 돌을 잡아당기면 돌은 말자 들으니까 돌은 내려가려고요. 돌이 책상을 뭐 합니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두 번째 돌이 책상을 10N의 힘으로 누른다. 라고 한다면 이거의 반작용. 책상이 돌을 10N의 힘으로 떠받든다. 뭐 이런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요거 F 뭐야? 2 얘는 F3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때요. F1, 2, 3는 각각 무엇이 무엇에 작용하는 힘이냐? 라고 했으니까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알겠어? 그렇게 썼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이 힘들 중에서 평형을 이루는 힘과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평형을 이루는 힘은 합력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죠. 합력을 구하려면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찍혀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입니까? F1과 F3가 합력을 구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합력이 0인 두 개. 맞아. 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요? 얘하고 얘.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3kg와 4kg의 두 물체 A, B를 마찰이 없는, 마찰 없어요. 여러분들 물리 1과 물리 2는 마찰이 없는 상태로만 문제가 나와요. 자, 마찰이 없는 면에 두 물체를 놓고 21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A, B가 가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A는 3kg, B는 4kg. 여기 21N의 힘으로 밀어. 되겠냐? 네. 자, 그랬을 때 마찰이 없으니까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 얼마? 21N이 알짜 힘. 그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가속도는 전체 질량으로 전체 힘을 나누시면 되는데 전체 질량이 몇 킬로? 7kg. 21N. 가속도 얼마? 3. 이죠. 이 가속도는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가 각각 3이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세 번째 A의 알짜힘이 얼마입니까? 이거죠. F는 M, A. 이거 다시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네, F는 MA. 자, 그러고 B가 받는 알짜힘이 얼마입니까? F는 MA. 이렇게 됩니다. 자, A의 질량은 3kg고 가속도 3. A 혼자 썼으니 얼마? 9N. 맞아? B는 4kg고 가속도가 3. B 혼자 썼으니 얼마? 12N.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가 쓴 알짜 힘이 12N이고 B가 쓴 알짜 힘이 얼마라고요? 아니, A가 쓴 알짜 힘이 9N이고요. B가 쓴 알짜 힘이 얼마라고요? 12N. 그래서 합쳐서 21이 된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 힘의 분배는 뭐가 결정한다? 어차피 가속도는 3, 3 똑같잖아요. 그래서 알짜 힘은 뭐? 물체의 질량 비율로 발굴하는 거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했어. 자, 그랬을 때요. 힘의 관계를 보시면 실제로 힘은 사람이 A만 밀었어요. 얼마? 21N. 근데 B가 가요. 왜? B도 힘 받았다는 얘기죠. 누가 줬을까요? A가.
그래서 A가 B를 밀어준 거예요. 얼마의 힘으로 밀었을까요? 12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근데 이 힘의 반작용. B가 A를 그렇죠. B가 A를 반대 방향으로 12N의 힘으로 밀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 A가 받은 알자 힘이 얼마? 5N. 맞아? 네. B가 받은 알자 힘 얼마? 12N. 이렇게 힘이 나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다섯 번째 A와 B 사이의 작용 반작용의 힘이 12N이 작용합니다. 이 얘기였다고요. 납득하죠? 네. 근데 제가요 A한테서 밀지 않고 B한테서 밀어요. 21N의 힘으로. 바뀌는 거 뭐라 그랬어요? 작용 반작용의 힘이 12N이 아니죠. 몇 N일까요? 9N이죠. 됐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넘겨. 그랬을 때 우리 습관적으로 내 거 일단 빼고 간다 그랬죠? 네! 안 넘겨도 돼. 아들아. 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힘을 A한테서 주면 A가 필요한 9N 빼고 넘기는 거죠. B한테서 주면 B가 필요한 힘 12N 빼고 넘기는 거죠. 알겠어? 네. 그래서 넘어가는 힘이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한다. 알겠습니까? 어느 방향에서 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 정확하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12N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되겠어? 할 수 있겠어? 네, 빨리 가. 뭘 쳐다보고 있어. 나머지는 영상으로 봐. 자, 그 다음에 24, 25 빨리 봐. 안 풀리나 빨리 확인.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24, 25. 이거 2월 달에 올림 데뷔했던 친구들이 썼던 교재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올림피아드 데뷔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어요. 네. 했어요? 했죠? 자, 수평한 널판지 위에서 10kg의 물체를 놓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널판지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지면과 널판지가 이루는 각도가 45도가 되는 순간에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됐어. 그 시작하는 그 순간이 최대 정지 마찰력과 경사력의 크기가 같은 순간이겠죠. 자, 그래서 물체와 면 사이에 정지 마찰계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정지 마찰계수 아까 정리해 드렸으니까 안 해도 되죠? 탄젠트 뭘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세타. 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얼마? 1이요. 알겠냐? 자, 그 다음에 널판지가 수평면일 때 이 물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요. 그러면 이제 기울였던 걸 뉘어요. 이렇게 놓겠다고요. 10kg짜리를. 마찰계수는 1인데 그러면 얘는 최대정지 마찰력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최대정지 마찰력은 뮤 n이잖아요. 그래서
마찰 개수는 1이고요. 수직 강력이 얼마예요? 100이죠. 네. 그러니 몇 뉴턴의 힘을 주면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100뉴턴의 힘을 주면 미끄러지기 시작하겠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과 똑같은 거 99페이지 30번 이거 먼저 하고 네 26번 할게요. 30번 풀어 빨리. 30번. 네, 그 30번은 마찰 없고요. 마찰 없는 거. 근데 어쨌든 30번을 해결하셨어요? 네. 30번은 얼마 나와요? 20. 24.5 계산 나옵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손 저 할게요. 없어요? 없는 거 맞아요? 네. 이 질문하는 거 창피해 할 거면 큰 공부 못해요. 질문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제 26번 볼게요. 자, 얘는 마찰력이 있을 때 해당되는 28번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사실은 26, 27은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 1에서도 했어요. 자, 이렇게 작용 반작용으로 문제 푸는 세 번째 유형이었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를 이용해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 됐죠? 그 중에서 첫 번째요. 네, A라는 물체, 선생님은 편의상 N이라고 할게요. 라지 M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B는 스몰 M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A도 아래쪽으로 라지 mg의 중력을 받을 거고 B는 아래쪽으로 스몰 mg의 중력을 받을 건데 그 중에서 바닥면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들은요. 자, 중력이 작용하는 만큼 바닥을 누를 거고 그거의 반작용으로 바닥이 밀어 올리는 힘이 같은 크기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과 수직 항력의 크기가 같아서 물체의 운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닥면에 있는 물체의 무게는 무시할 수 있다. 수직 항력 때문에. 근데 얘는 바닥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직 항력이 작용하지 않아 이 힘이 온전히 이 전체를 움직이는 알지 않게 된다. 맞아? 그래서 얘 알자 힘은 스몰 mg가 알자 힘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이 알자 힘 때문에 움직일 텐데 전체 가속도가 얼마예요? 전체 가속도는 전체 작용하는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이때 전체 질량은 얼마냐면 라지 m에다 스몰 m을 더한 만큼 전체 질량이 거고 알자 힘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일 거예요. 요만큼이 가속도가 돼서 B 내려가고 A 끌려가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세 번째 A가 쓴 알자 힘이 얼마입니까? B가 쓴 알자 힘이 얼마입니까? 뭐 이런 얘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F는 MA잖아요. 그래서 A가 쓴 알자 힘은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를 곱하시면 되고요. B가 쓴 알자 힘은 B의 질량에 B의 가속도를 곱할 거란 말이죠. 자, A의 질량은 라지 M이고요. 가속도는 얘니까 곱하시면 요만큼의 힘이 들 거예요. 그죠? A는. B는요? 이만큼의 힘이 들겠죠. 네,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우리의 관건은 뭐야? 그렇다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나 이게 이제 항상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머리 넣어주게요. A는요. 누가 당겨서 움직였어요? 실이요. 그죠? 그래서 A가 움직이는데 작용한 힘은 실의 장력이다. 작업을 수행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대꾸를 하잖아.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서 다섯 번째 장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온전히 그 장력만으로 움직인 A가 받은 알자 힘이 장력의 크기다. 별도로 볼 필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A가 받은 알자 힘 요만큼이 장력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해? 이해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26번 물체와 면 사이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했던 이 상황입니다.
질량이 스몰 m의 추가 낙하할 때 가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요만큼이 가속도예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물체와 면 사이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실이 물체의 스몰 m에 가해지는 장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 있는 장력 구해달래요. 이거 아니고요. 그럼 병신이죠. 실이 몇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의 실은 어디나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어때? 같아. 그러니 실이 A를 당기는 장력의 크기가 이거라면 B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도 같은 크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력의 크기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거 캐치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발표했죠? 만약 질량이 m인 추가 등속도로 밑줄 쳐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등속도. 등속도가 한국말로 무슨 말이야? 네, 뭡니까? 합력이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속도는요. 등속도 운동이에요. 속력도 방향도 안 바뀐다는 말인 건 저도 알죠. 이걸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합력이 얼마? 0이야 이 뜻이죠. 등속도는 합력이 0이야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등속도라는 단어를 주는 이유는 합력이 0이야 라는 얘기를 주는 말이야.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합력이 0인 상태로 낙하하고 있다면 물체와 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 계수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꼬맹아 합력이 0이래. 그러면 합력이 0이면 됐어. 네. B에 작용하는 합력이 얼마야? 등속도로 움직이는데 누가? A가 등속도로 움직여? B가 등속도로 움직여? 아니면 둘 다 등속도로 움직여? 둘 다. 두 개가 묶여있잖아. 그러니 A도 등속도, B도 등속도야. 그럼 봐봐. B는 얼마의 힘이 작용하냐? B는 무슨 힘 작용해요? 중력. 또 장력. 그거 합력 얼마? 0이 한다. 중력이 얼마냐? mg. 그럼 장력이 얼마나 되냐? mg로. 무슨 말인지 알아? 또요. 자, 장력이 mg면 여기 있는 장력도 얼마냐? mg야. 근데 A의 합력이 얼마라고? 0. A도 등속도잖아. 그러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mg면 마찰력이 얼마라는 거야? mg였다는 얘기야. 마찰력이 mg네. 이렇게요. 끌고 가셔야 돼요. 됐어? 그럼 마찰력 어떻게 구하는데? 마찰력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이죠. 이 새끼 수직항력 얼마야? 라지 mg죠. 이게 마찰력의 크기 mg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맞아? 그 얘기야. 처음에서 낯설어서 그런 거죠? 됐어. 과정이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마찰계수 뮤값 구해달라 해서 G 날려. 되겠냐? 그럼 뮤는 얼마야? 라지 m분의 스몰 n. 알겠어? 이게 마찰계수의 정식. 좀 돼? 얘는 허공에 매달려 있어서 마찰이 없죠. 네네. 그 그림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마찰력이 없어요. 라고 보시고 푸는 문제예요. 거기에는 없고 얘만 마찰력이 작용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현실에서는 벽에 붙어 있는 물체도 마찰력이 그건 작용해요. 왜 그 문제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고 제가 엄청 신기한 거 보여드릴 거예요. 네, 거기 32번에 다 있네요. 검색해드릴게요. 자, 자기야. 아! 떨어지죠. 예. 뭐 받아요? 진짜.
안 떨어뜨릴 수 있다. 알아요? 가는 동안 안 떨어졌죠? 왜 안 떨어졌을까? 가는 동안요 안 떨어지잖아요. 중력이 안 작용해? 작용해구나. 신기한 거 알아? 여기 벽이다? 얘가 뭐지? 왜 질문해? 진도 나가기도 바빠 죽겠네. 자, 얘 누른가? 안 떨어진다. 맞죠? 이 벽면에 있는데 얘 이렇게 누르면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질까? 이제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 무슨 힘 받냐? 얘 뭐 받냐? 중력 받아. 근데 사람이 눌러. 합력 방향이 어딜까? 갑자기 이제 여기서 합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작용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병신의 세계에 빠지는 거죠. 얘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어. 사실이죠. 합력 얼마나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무조건 어떤 힘이 작용해야 돼? 이것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얘 정체가 뭘까? 마찰리스. 떨어지는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이 마찰력이 작용해요. 마찰력 어떻게 구하냐? 마찰력 어떻게 구해?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합력. 그럼 여기서 수직항이 뭡니까? 모든 이유를 놓는. 물체와 면 사이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물체가 면을 90도로 누르는 이게 수직항력이 되는 거지. 그게 뭔데? F 새끼야. 근데 이 F가 마찰력으로 돌아요. 알겠어? 그래서 요 자리가 F. 마찰 계수에다가 F라는 수직항력. 그죠? 네. 이게 바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게 M주와 F야. 그럼 내가 준 힘의 크기는 Mg의 힘을 줘야 애가 안 되죠. 그거보다 작은 힘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의 힘을 주면 그 순간부터 안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벽에다 놓고 이렇게 눌렀을 때 안 떨어지는 이유가요. 얘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마찰력을 만들어서 그래요. 찔러서 안 움직여요. 뒤져. 눌러서 안 움직여요. 죽는다고 이 새끼들아. 중력과 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면에서는 아무리 눌러도 떨어지지. 뱅글뱅글 돌고 있는 세워놓은 세탁기가 있어요. 막 돌아요. 이 세탁기가 뭘까요? 지구예요, 이 새끼야. 지구는 자전하잖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세탁기는요. 그 안에 있는 물체가 어디로 힘을 받을까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물방울 밖으로 튀겨나가잖아요. 그 힘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있는데요. 열나 뚱뚱한 새끼가요. 여기에서 뭐예요? 뭘? 잠깐 기다려. 너무한 것 같은데요. 됐다. 너무한 것 같아. 배더니 예전에 그 오리랑자에 나오는 배 팔이 알려주는 거. 사람이 허공에 떠 있어. 이거 가능해. 네? 뺑글뺑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세탁기. 네, 그 세탁기 안에서 사람을 집어넣으면 바닥에 닿지 않고 사람 허공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의 무게만큼 뺑글뺑글 돌면 밖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이 힘이
신이 났어요. 커다란 우주선 만들거잖아요. 그래서 지구인들 다 데리고 우주로 탈출해야 되잖아요. 지구 수명이 다 됐으니까. 그랬을 때 우주선 안에 사람만 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구에서 느끼는 기압도 똑같이 줘야 되고요. 중력도 똑같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몸이 이 상태를 유지하죠. 만약에 공기가 없어요? 사람 몸이 터지는 거 아세요? 지금 실제로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려면 많은 과학이 필요한데 자꾸 질문하지 마! 자, 너야. 그래서 실제로 공기가 너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 아세요? 얼마? 1기압. 그렇지? 1기압으로 너를 누르고 있다? 그럼 네가 찌그러져야지. 호빵처럼. 근데 안 찌그러지는 이유가 뭘까? 네 몸 안에서도 밖으로 누르는 미는 힘이 똑같이 1기압만큼 작용하고 있어. 알겠냐? 네. 그랬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우주로 날아가. 그러면 공기가 없어지죠. 근데 이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뭐할까? 터져요. 그래서 우주에 갔을 때 우주복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우주복 안의 기압을 1기압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터지지 말라고. 근데 우주복이 찢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주복 안에 있는 기압을 만들기 위한 공기도 다 빠져나가겠죠. 그럼 네 몸은 뭐 할까요? 돈 터집니다. 우주복이 찢어지면 애초에 그 상태에서 숨을 못 쉬니까 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기압이 적어져가지고 터지지 않는 아, 우리 몸에는 폐가 만드는 기압은 미비하고요. 사실은 우리 몸 자체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요. 좀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비행기 타보지 않았을까? 아무도 비행기를 못 타본 얼굴이야? 이 새끼들 좀 잘 살아라, 이 새끼들아! 자,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갑자기 귀가 뭐하냐? 먹먹하지. 왜 그러게? 밖의 기압이 낮아지는데 안의 기압은 여전하기 때문에 기압을 못 맞춰서 먹먹한 거야.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기압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압을 다 맞추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는 기압을 맞출 수 있어요. 귀 인두관이라는 거. 그 아이가 이제 압력을 조절하죠. 그래서 압력을 맞춰주면 그때 귀가 뻥 하고 뚫리는 느낌.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맞출 수 있는 기압에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우주에 나가면 연기압이잖아요. 못 맞춰요. 터져요. 알겠어?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정말 보기 싫은 애가 있으면 거기다가 살짝 칼집만 내고 그 새끼 뒤져요. 우주에 나갔을 때 우리가 입는 옷은 우주복이라고 하잖아요. 우주복이 한 120kg에서 150kg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모든 과학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태양에서 방사능이 옵니다. 아세요? 그거를 지구는 대기권이 막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사람들이 사는 건데 우주로 나가면 방사능을 안 막아주잖아요. 매 순간 핵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핵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방사능을 막는 역할을 우주복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압도 맞춰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산소 공급도 해야 되고요. 체온에 맞춘 열도 나와줘야 돼요. 우주에 가면 우주의 온도가 영하 200도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도 맞춰줘야 돼요. 무슨 알겠어요? 네. 그리고 너네 우주에서 막 활동하다 보면 똥어 좀 매력죠? 그거 싸면 정화장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나의 오줌을 물로 만들어서 그 물을 마셔요. 수도관이 없잖아, 새끼들아. 물은 마셔야 되잖아. 네 오줌을 정화시켜서 마시는 거야. 그래, 받아들여.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장치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수기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고요. 이런 과학적 원리가 다 우주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과학들이 집약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주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자, 우주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놀이. 대리 새끼야. 아, 이 센스가 없어. 이 새끼들이 병신 새끼들이 친구가 없으니까 센스가 없어. 이 새끼들이 진짜 손바닥 이렇게 해.
시간 밀치기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너 죽고 나 죽자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영원히 가. 그래서 우주에서 금지된 놀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신기해요, 신기해요. 근데 우주에 가면 되게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나중에 화학 시간에 가면 알겠지만 우주가 내 몸이 터진다고 했어요.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피가 끓어요. 병신들. 물에 끓는 점이 몇 도? 100도. 근데 물에 끓는 점을 변화시키는 방법? 압력을 변화시키면 되죠. 압력이 낮아졌어요. 끓는 점이 낮아지죠. 그럼 우주에 가면 연기압이 되네. 그럼 피가 36도로 도니까 끓겠지. 뱃속에서 피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뒤져요.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얘가 끓으면 부피가 뭐 할까요? 왜냐면 피 속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용해도 받아나시니까. 그래서 구멍이랑 구멍에서 피가 다 튕겨나옵니다. 대단한 과학이죠. 그런 일들이 막 끓으면서 피가 튀어나오면서 배는 터지고 말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눈깔 튕겨나오고 막 그럽니다.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과학자들이 될 거니까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생각해 보셔야 되죠. 고려사항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 속에 인간을 집어넣고 계속 돌리면 저도 지구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요. 저 F만큼 누르는 건 수직하기 때문에 상쇄되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알겠어? 하겠어? 네. 그래서 과학은요, 물리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어요. 재미는 있어, 새끼야. 일단 재미는 있는 걸로 하자. 물리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 한 거고요. 28번. 자, 29번. 못 구하면 뒤지는 거였죠? 29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있죠?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죠? 우리는 비스듬한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뭐 한다? 분해한다. 됐어?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분해하면 이 힘은 없어진다. 맞죠? 그랬을 때 합력이 얼마라고요? 0. 그렇다면 이 힘과 이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네. 그랬을 때 얘가 얼마예요? F 플러 코사인 32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 F 이게 이 힘이랑 같은 거야. 맞냐? 그 힘이 얼마냐? F 이제 이 힘과 이 힘의 크기 같아야지. 이거 얼마야? F3 사인 30 사인 30이 얼마야? 2분의 2 이게 얘랑 같아야죠. 알겠어? 얘 얼마? 5. 알겠어? 네. 그래서 F1대 F2대 F3의 비율은 F1 대신에 2분의 1 F3 얘 대신에 2분의 루트 3 F3 얘 F3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비율을 썼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30번은 다 하셨다 그랬고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가장 어려운 31번부터를 지금 설명을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에 해당되는 거 기억나냐? 기억나는 걸로 해. 일단 나는 걸로 해! 합법적으로 배운 거니까. 그래서 소명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문제들을 그냥 쭉 모르는 문제가 10문제 중에 8문제인 게 맞아요. 그럼 나머지 2문제 풀어오시면 되잖아요. 알겠어? 네. 너는 다음 주부터 휴방이다. 3주